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역시 내란 속의 윤석열답습니다. 어쩌면 이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이러지 않으면 내란 속의 윤석열이 아닌 거죠. 끝까지 버텨보겠답니다. 버티다 보면 뭐 어찌 될 거라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자신을 변호해줄 변호사를 찾는데 정신이 없어 보입니다. 윤석열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요. 즉각 자리에서 내려오기보다 탄핵 심판부터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도 일단 버텨보자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뒤집을 수도 없는 명백한 내란죄를 대체 어떻게 방어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건데요. 박근혜와 비슷한 수준인 거죠. 온우주의 기운이 자신을 돕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임기 단축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던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 하지만 이 발언은 결국 공수표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친한계인 국힘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이 조기 퇴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각종 매체와 언론에 전했습니다. 국힘당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 일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그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 겁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즉각 하야 대신 일단 탄핵 심판을 받아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시간을 벌고 버티기에 들어가겠다는 계산입니다. 윤석열은 계엄 당시 내부 회의에 불참하며 사의를 표한 뉴욕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며 인사권도 놓지 않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인사권 행사입니다. 이런 움직임은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극성 지지층의 최근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앞에 난데없는 화한 40여 개가 세워졌는데 부정선거를 꼭 밝혀달라, 계엄령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글귀부터 하야는 안되고 연임해달라, 누구 마음대로 조기 퇴진이냐는 문구가 담겨 있습니다. 딱 환상에 빠지기 쉬운 일이 발생한 건데요. 아직도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가 많다고 오판한 겁니다. 물론 있기야 있죠. 그게 10% 미만, 국민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건데요. 극우 유튜브에 심취해 있었던 것처럼 또 이런 현상에 고무된 겁니다. 내란죄 수사에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상황 관리를 일임할 수 없다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죠. 한동훈은 또 속았다고 말이죠. 여당 일각에서도 윤석열 하야나 퇴진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한 대표처럼 순진한 인간이나 그렇게 보는 거죠. 특히 지지층 일각에서 계엄 정당화의 근거로 부정선거 의혹을 신봉하는 만큼 윤석열이 이를 바탕으로 역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는데요. 정상은 절대 아닌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을 저지른 반란 세력들이 내란이 범죄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다니 황당하다고 맹 비판했는데요. 이런 비정상적인 생각을 누가 윤석열에게 계속 전달해주고 있는 걸까요? 국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고 있다는 윤상현 의원의 엽기적인 행태를 보면 그자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어제 있었던 국회 본회의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윤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이 사람이 왜 국힘당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지를 보여줬는데요. 역시 내란의 힘, 내란 공조당, 위헌정당다운 인재였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윤상현의 입을 주목하면 됩니다. 윤상현? 예, 윤상현의 입에서 나오는 게 예. 윤석열의 목소리예요. 왜 그렇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냥. 지금 정리가 그렇게 됐고요. 아, 그래요? 용산에서는 거기 빨라요, 빨라. 차기 진지하게 빨라요. 대선 후보로 윤상현을 생각하고 있어요, 용산에서. 대선 후보요? 차기 대선 후보로 한동훈 죽이고 한동훈 안 되고 윤상현을 지금 밀고 있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정도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왜 추경호를 계속 안 치느냐. 네. 사실은 추경호는 본인의 정치 생명뿐만이 아니라 진짜 생명도 목숨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목숨 걸고 윤석열과 이 사람들의 옹호를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이 친윤들도 아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전두환의 사위, 국힘당 윤상현 의원이 본회의에서 귀가 의심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옹호하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편 건데요. 이자가 돌았나 싶은 거죠. 윤 의원의 발언에 본회의장 안에서는 맹비난이 터져나왔는데요. 국힘당 윤상현 의원은 먼저 국민께 사죄하겠다며 90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90도 인사가 무색하게 입에서 나온 발언은 전혀 딴판이었는데요. 사실상 계엄령을 옹호하고 두둔하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총리님, 대통령이 그날 담화를 보면은 어떤 민주당의 지난 22대 국회에 들어서서 입법 폭주, 탄핵 폭주, 예산 폭주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 폭주, 탄핵 폭주, 입법 폭주를 통해서 정당화시킬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의 담화를 자세히 보면 민주당의 입법 폭주, 그간에 민주당이 22대 국회에 들어서 얼마나 많은 입법 폭주를 해왔습니까? 우리 탄핵 폭주, 현재 공직자 중에 몇 명이 직무정지되어 있습니까? 고위공직자 22명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법관 탄핵을 겁박하면서 사법기능을 무력화하려는 시도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상황을 보면은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법조문이 제대로 정확되는지 법무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십니까? 내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과 목적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가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로 확정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헌법률을 만든 국회 법률 제정 행위자들을 처벌합니까? 국회가 부당한 탄핵 소추를 했습니다. 헌재에서 기각됐어요. 국회를 처벌합니까? 그러면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해라.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정치적인 판단하고 법률적인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법률적인 판단을 검토한 것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아셨습니까? 윤상현 의원님.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 법무부가 윤상현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저에게 검토한 것을 가져와 달라는 말씀입니다. 윤상현 의원님. 대통령의 명예에 의해서 군대가 국회에 총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예. 그거를 그거를 통치행위로 얘기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예결위 야당 감회관 단독 처리 등을 계엄령 선포의 근거로 삼은 내란 수계 윤석열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토 참절과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국회와 선관위만 가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과거 12.12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씨의 전 사위인데요. 그 전두환 가족이 어디 갔나 싶었던 거죠. 본회의장에서는 윤 의원을 향해 전두환이라는 고성과 야유가 쏟아졌는데요. 국회에 계엄군이 들어왔고 헌법기관을 무력화시켰는데도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발언이 이어지자 참다 못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서 발언을 제지했습니다. 탄핵 반대를 고수하고 있는 윤 의원은 현 사태를 두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탄핵할 절호의 찬스라며 윤 대통령 개인의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제의 폐해로 돌렸는데요. 왜 국힘당에서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걸까요? 어디 옹호할 게 없어서 내란 수계 윤석열을 옹호합니까? 아무리 봐도 공감 능력 제로에 지적 수준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인데요. 그런데 이런 일은 윤상현 의원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체 같이 모여 합숙이라도 하는 걸까요? 이게 뭡니까? 윤 대통령의 12.3 내란이 일어난 지 고작 일주일이 지났고 여전히 충격과 분노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들이 적지 않은데요. 국힘당 의원들은 아직 내란죄인지 불확실하다며 내란 수계 윤석열을 엄호하는 가운데 급기야 국민들은 평온하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따지기 위해 모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힘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해당하는지 아직 불확실하다며 윤 씨를 엄호하기에 정신이 없었는데요. 지금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미안한데 그럼 계속 될까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질의할 때 저희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자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거는 시간에 하세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화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는 지적에 대해 국힘당 곽규택 의원은 국민들은 평온하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요. 그러더니 돌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날 법사위 주요 안건은 12.3 내란 사태 관련 현안 질의였는데요. 물타기도 이런 물타기가 있을까요? 정말 노답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비상계엄이라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고 불안에 떠셨지만 민주적 회복력으로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재명 피고인이 이 와중에 재판을 불출석하는 사유로 국가적인 혼란 이런 상황 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 이게 2번이나 지금 재판에 불출석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변호사의 경험이 있지만 중대한 사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법원에 통보하듯이 일방적으로 2회 연속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것은 다른 사건에 비하면은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대표가 재판을 미루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국힘당 일각에선 윤석열이 퇴진해도 이재명 대통령 당선만은 안 된다며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서둘러야 한다는 정치적 셈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양수 국힘당 정당안정화 TF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다면 당장 탄핵이 이루어지거나 하야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엉뚱한 개소리만 남발했는데요. 왜 탄핵과 이재명 대표의 대선 출마가 연동되어야 하는 거죠? 계엄을 이재명 대표가 선포했습니까? 내란을 이 대표가 자행했나요? 이 미친 집단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지만 꿈 깨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중진들은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토요일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정말 똥줄이 타기는 무지하게 타는 모양입니다. 국힘당 의원 여러분, 정신줄은 꼭 잡고 계셨으면 하는데요. 한 줌도 안 되는 그 알량한 권력 한번 잡아보겠다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국힘당은 정당 해산이 답입니다.